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윤입니다. 오늘은요, 이 폴리곤의 가스비 상승 이슈와 함께 NFT에서 사기 유형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코스모스의 상승 이유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폴리곤의 가스비가 늘고 있습니다. 폴리곤 네트워크 가스 요금이 급등했는데요. 과연 이 폴리곤 매틱의 랠리는 계속될까요? 첫 번째 이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NFT를 하거나 디파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NFT 때문에 이더리움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엊그저께는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가스비를 지불할 정도로 가스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높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체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폴리곤이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의 거래를 처리하는데 약 100만 원 정도의 가스비를 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메타마스크라는 걸 사용을 하면 중간에 이제 가스비가 이렇게 뜨는데요.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트래픽이 많을 때 가스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점점 그 추이를 보면서 줄어들 수가 있는데, 저는 좀 실수로 너무 높을 때 이렇게 눌러서 그런 가스비를 좀 지불을 했습니다. 아깝죠. 예. 네, 좀 우픈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놀랍지는 않은 게 항상 이더리움 가스비가 너무 높다,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의 대항마로서 좀 가스비가 저렴한 플랫폼들이 각광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폴리곤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솔라나도 NFT에 많이 이용이 되잖아요. 근데 솔라나는 솔라나 나름의 그런 그 블록체인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폴리곤으로 변형을 해서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바로 거래를 할 수 있어서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시라는 그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폴리곤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상품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폴리곤의 가스 비용이 상당히 높아져서 원래 가스 비용의 16배에 달한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가스비가 평소에 16배까지 늘 정도면 분명한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Sunflower Farmer라는, 한국어로 하면 해바라기 농부라는 네. 그런 게임이 출시됐는데요. 폴리곤 위에.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한번 해봤습니다. Sunflower Farmer라는 게임에 들어가면 어떤 지분이 이렇게 땅이 주어지고 그 땅에 모종을 심어서 해바라기를 이렇게 가꾸는 게임이에요. 최근에 나오는 일반적인 NFT가 그 NFT 아바타를 사는데 뭐 100만 원 이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고가인데, 이 선플라워 파머는 그런 게 없이 그냥 해바라기 하나에 뭐 1SFF 토큰을 가지고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입 장벽이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몰려서 게임을 하고 그 게임 안에서 돈을 버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폴리곤 네트워크에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스비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게임이 좀 인기가 많아지면서 폴리곤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증가한 게 요인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가스비가 한 번 상승을 하면 다시 줄어들 여력도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건지 궁금해요. 예, 우리가 이제 강남대로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차들이 많을 때, 그때 돈을 많이 내는 차를 우선적으로 보내준다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차들이 별로 없다, 한가하다, 그러면 돈을 안 내도 지나갈 수 있죠. 네. 그래서 특정한 게임이나 아니면은 뭐 NFT 프로젝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경우에는 가스비가 높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가스비가 낮기 때문에 그 가스비를 잘 보시고 진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인기 있는 NFT를 본인이 사고자 한다면 좀 가스비를 무시하고 그걸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게, 지난 밤에도 오시라는 NFT 프로젝트를 오픈을 했는데요. 그 가격이 0.32도로 시작했는데 그 시장가가 지금 1.3
1.4 네. 정도로 한 4배, 5배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비가 아까워서 그거를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만큼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물론 가스비가 항상 이슈가 되지만 이런 가스비를 감당하고서라도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좋은 NFT 프로젝트가 있다면 구매하고 또 투자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또 가스비가 저렴하다라는 이유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또 폴리곤과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가스비가 오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블록체인의 대부분의 블록체인이 가스비가 줄인다고 하지만 그 자체 블록체인 내에서의 트래픽이 반드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고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가스비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지 다른 것들도 이더리움만큼 가격이 상승한다면 가스비 이슈가 분명히 불거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2017년, 18년에 크립토키티라는 거를 구매를 했었었는데요. 그때는 이더리움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막 20만 원, 30만 원이었기 때문에 가스비는 무시할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가격이 막 10배로 뛰면서 가스비도 같이 뛰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더리움이 크립토키티 때문에 이렇게 가스비 증가하는 이슈를 겪었다면 지금 폴리곤은 이 스노우플라워 파머 때문에 가스비가 증가하는 이슈를 겪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가스비는 조금 부가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기사에서 좀 더 다뤄보면 좋을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그 가스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라는 거의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폴리곤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것은 향후에 폴리곤의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NFT 시장에서 지금 사기 유형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으른 토끼 NFT, 과연 스캠인가를 주제로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월에 가장 핫한 프로젝트는 헤이비스트라는 원숭이 네. 3D 프로젝트입니다. 그 헤이비스트라는 원숭이 프로젝트에 정말 화이트리스트, 먼저 살 수 있는 그런 권리죠. 그거를 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거를 사기만 하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와.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두 번째는 인비저블이라는 프로젝트고요. 인비저블 프로젝트는 이 화이트리스트를 따기 위해서는 그 이미 나와 있던 관련된 회사의 그런 프로덕트를 사야 되는데, NFT를 사야 되는데 그거를 다 산다면 한 3개 이상 사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이상 그것도 이제 네. 들죠. 세 번째가 이제 보워드 버니인데요. 보워드 버니는 그 정도로 치열하진 않나요? 치열하진 네.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화이트리스트를 땄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 보워드 버니가 좀 이번에 사기 스캠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NFT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디스코드 방에서 많은 채팅이나 그런 정보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워드 버니가 막 민팅 시작 전에 모든 채팅방을 닫았어요. 닫았나요? 네. 그래서 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 제 의견을 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솔드아웃 됐기 때문에 보워드 버니 회사가 2,000이더를 받았는데요. 보통 그 지갑에 이더를 받으면 그거를 커뮤니티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더를 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워드 버니 같은 경우에는 받은 이더를 단시간 내에 여러 지갑으로 이렇게 옮기는 정황이 포착이 됐고 그중에 800이더 정도는 바이낸스로 이동이 됐습니다. 즉 바이낸스로 이동이 됐다는 얘기는 팔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디스코드 방도 닫고 그리고 이더도 빨리 그 지갑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사기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디스코드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창구를 좀 막기도 했고 이더를 팔면서 조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아직까지 이게 사기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정황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오픈시에 가보면 이 가격이 이게 0.4이더 상당히 높은 가격에 발매가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0.9이더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디스코드 방이 닫혀 있는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홈페이지에 보여주는 보어드 버니의 이제 퀄리티를 좀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의심을 받는 이유는 그만큼 또 NFT 시장에서 사기 유형이 많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실제로 좀 어떤가요? 네, 2017년, 18년에 ICO 사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ICO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화이트페이퍼 백서를 가지고서 향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프로덕트를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약속만 믿고 큰 돈을 투자하는 건데요. 이 NFT도 홈페이지에 있는 로드맵을 믿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로드맵처럼 되지 않으면 그게 명확히 사기는 아니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돈을 잃어버리니까 그걸 이제 사기라고 볼 수가 있죠. 저도 최근 뭐 한 달 사이에 한 2개 정도의 프로젝트는 팀이 해산되거나 아니면 초반에 잘 팔리지 않아서 아예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는 그런 프로덕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NFT는 가격이 이제 뭐 떡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제가 갖고는 있는데 돈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스캠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각별히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 달 사이에 2가지 정도의 이 사기로 의심이 되는 프로젝트들을 발견하셨다는 건 그만큼 좀 자주 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좀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프로젝트가 사기냐 아니냐를 볼 수 있으려면 그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유튜브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좀 사기 의심이 난다라고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고 그 디스코드 방에서 활발하게 커뮤니티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아니면 그 당사자들만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사용자가 많아도 이게 진성 사용자인지 아니면 봇인지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셔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함께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또 만약에 또 사기를 당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 아직까지는 없겠죠? 네,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NFT라는 징표를 파는 거지 이게 로드맵을 보고서 투자를 하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NFT를 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구매자들의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이지 그렇기 때문에 NFT를 샀는데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사기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보상받기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힘듭니다. 이게 국내 프로젝트라면 찾아가서 뭐라도 멱살이라도 잡겠는데 대부분 해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모스가 연일 가격이 상승을 했고 또 사상 최고치에 다다랐는데요. 그 이유로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이유 한번 짚어볼까요? 네, 최근에 BTC를 비롯한 토큰의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 중에 테라, 루나죠. 예, 네. 루나 그리고 코스모스. 어떻게 보면은 다 파운더가 이제 한국인이 껴있는 네.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코스모스가 왜 상승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블록체인의 네트워크 이제 상호 운용성, 즉 블록체인 간에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는 게 2022년에 죄송합니다.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코스모스는 스스로가 블록체인의 인터넷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개별 네트워크 간의 이제 통신을 초점을 맞춰왔던 기존과의 입장과는 좀 다른 거죠. 근데 그러면은 왜 이 코스모스에 3가지 호재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EV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입니다. 즉 이더리움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코스모스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EVM과 코스모스를 합쳐서 EVMOS라고 네. 불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그 이유도 한번 바로 짚어볼까요? 네. 두 번째는 세타 업그레이드인데요. 12월 30일, 그러니까 3월 31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세타 업그레이드는 메타 트랜잭션 그리고 NFT 모듈, 인터체인 계정, 리퀴드 스테이킹을 다 지원을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 트랜잭션이 뭐냐면 블록체인의 전문가나 블록체인을 하시는 분들은 블록체인 지갑을 가지고서 NFT나 자산을 이동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있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메타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코스모스 위에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총 가치가 이제 68억 달러에 이르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코스모스와 같이 이제 상호 운용이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큰 호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바이낸스의 스마트 체인이나 뭐 테라, 크립토닷컴 등이 그 후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코스모스 블록체인 하나로서는 디파이나 NFT의 한계가 있었는데 여러 블록체인, 특히나 뭐 이더리움까지 같이 상호 운용이 된다면 코스모스의 생태계 자체가 커지는 것이 가장 큰 호재로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호재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격에 가장 크게 좀 영향을 준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뭐 테라 업그레이드가 가장 이제 기대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왜냐면은 테라 업그레이드가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타 트랜잭션이 된다는 얘기는 코스모스 위에서 기존의 블록체인처럼 보이지 않는 다양한 상점들이나 그런 것들 이제 마켓플레이스들이 오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NFT가 요즘 가장 핫한데 코스모스 NFT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NFT 모듈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모스로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상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코인이나 커뮤니티 코인, 웹 3.0 코인 모두에 좀 발을 거치고 있는 코인인데 이제는 또 NFT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전망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네.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NFT 모듈 같은 경우에 상당히 핫하죠. 그래서 엔진이라는 또 엔진 네, 엔진 체인에서 코인이요. 인피니티라는 NFT 마켓플레이스랑 메타버스를 최근에 출시를 하는데 그건 또 폴카닷 기반이에요. 이것처럼 NFT 시장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그 토큰을 사는 구매자들이 많다는 얘기고 이거는 당연히 가격에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를 지켜보시면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기사에서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보면 좋을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022년에 상호 운용성의 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것은 이 블록체인의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코스모스나 폴카닷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한 특정한 테마에 관심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의 글로벌 코인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